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오로운 영혼TV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는 성장하고 또 부모는 이제 늙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로서 부모로서 또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로운 영혼 TV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필수 요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의 필수. 부모. 안 보이네. 부모, 그리고 자식. 이거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인생이 필수죠. 필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처자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처자식이란 말과 뭐가 되냐면, 가장의 책무, 가장의 의무, 책무 이렇게 이게 나오죠. 가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그러면 이 가장은 부모, 자식, 이런 키워드 속에 가장은 여러분, 이 가장은 말이에요. 이 가장은 이런 게 나옵니다. 무자식 상팔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자식 상팔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반드시 인생살이에서 부모,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자식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과 처자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선시대는 자식이 부모, 이 논리가 나와 있어요. 이 논리가 뭐냐, 효예요. 효 플러스 자죠. 효자.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효를 받을 수가 없잖아. 이 자식이 없는데 효는 없죠. 무효요. 효가. 근데 무효가 상팔자래요. 최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효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단계에서 효가 나오냐면, 이 부모 입장이 젊을 때, 자식일 때 효가 나옵니까? 효 안 나옵니다. 부모 사랑 나와요. 젊을 때는 부모 사랑, 부모, 자식 사랑,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효는 부모가 늙었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게 효도죠.
효자도 있고 효도도 있죠. 효도. 이거 도네. 이 도라는 것은 인생 길이의 길. 인생 길.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 효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체는 충효예요. 충효. 국가에는 충성이고 부모에게는 효도예요. 이게 하나의 또 조선시대는 하나의 슬로건이자 이념이에요. 이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선시대. 자, 부모 자식. 이 부모는 자식을 잉태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효가 없어요. 효 없고, 지금 우리는 효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효란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효가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무자식 상팔자 개념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자식 상팔자가 맞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이에요. 부모 자식이 참. 무자식 상팔자는 거짓이에요. 이건 분명히. 왜냐하면 이 가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부모, 자식, 처. 이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이게 또 가장이 나왔어요. 지금 가장 이야기 지금 우리 또 가장이 없어요.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또 없어요. 우리 지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우리는 이 가정에서 효도 사라지고 가장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국가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라는 어떤 조선시대 이데올로기는 삶의 목적이 부모와 국가에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의 삶,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에 있다 보니까 효도도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존경도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나야, 나. 나는 이제 부모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안 될 수 있고, 둘 선택해야 돼. 이 나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하는 선택이에요, 선택. 이 나는. 지금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이 나는, 지금 조선시대에 이 나란 개념이 없어요. 조선시대는 우리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는 우리예요. 우리는 with란 말이죠. with, 함께.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나는 나 홀로.
나홀로. 자,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개인이 살아갈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개인이 살아갈 때는, 어떠한 개인이 살아갈 때는, 그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개인이 살아갈 때는, 어떠한 개인이 살아갈 때는, 이 개인은 자식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인이. 그러면 이 개인은, 저는 개인은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가장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가장이라는 논리일 수가 있어. 부모와 가장으로서 개인.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말이죠, 이 개인이 무한 경쟁에 살아요. 무한 경쟁. 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각자 도생. 이게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횡행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만 있는 게 나. 여기는 나만 있어. 나왔죠. 근데 이 아에는, 이 아집에 이런 게 있어. 아집이란 단어. 아집. 아 플러스 고집이죠. 그럼 나의 고집. 이렇게 되죠. 이 아라는 말. 아집이란 단어 그런 게. 그러면 이 개인이 자식을 갖거냐 안 갖거냐는 것은 이 무한 경쟁 시대 자본주의의 어떠한 이제 삶의 기준이 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논리는 뭘까요? 자본주의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족 뭐 이러다가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돈 중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 중심.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돈 많이 있는 게 장땡이에요. 이 돈이 많은 게 장땡이에요. 장땡. 누구도 구속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삶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키워드는 그래요. 이 나라는 것과 돈과 이거예요. 나와 돈.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것이 오답이에요. 오답. 정답은 가장의 책임, 여기서 나온, 이게 정답이에요. 이 가장이라는 말은 남편, 아내, 자식, 이 가의 대표예요. 대표. 이게
뭐 아내가 될지 남편이 될지 누가 대표죠. 대표. 이 대표 가장의 논리가 있어요. 가장의 논리. 이 논리가 있어요. 가장의 논리. 가장의 논리.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속에서 나 속에서 이 나가 가장이라 치면 가장 어떻게 사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게 이 문제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본, 아이, 자식 이렇게 합시다. 이 자식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그래프는 자식이 많아지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본이 과연 비용일까요? 투자일까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본 속성은 투자와 비용이니까. 자, 이 비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그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자식 상팔자입니다. 무자식 상팔자. 그래서 자, 이게 자본 중에서 이게 비용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안 드는 여기가 비용이 1, 2, 3 이렇게 1, 2, 3 뭐 이렇게 나갔죠. 비용이 안 들면 이 비용만 쓰게 되면 여기죠. 그래서 더 비용을 줄이려면 여기죠. 비용이 제로. 비용 제로. 그러면 바로 무자식 상팔자예요. 그런데 이 자본이 투자로 봤을 때 투자는 뭐예요? 기대 수익이 있죠. 기대 수익. 그러면 이게 자본이면 이게 기대 수익이 돼요. 기대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기대 수익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 자본, 이게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인베스트먼트. 자본을 투자해서 기대 수익을 높여.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식 상팔자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식을 기르는 데를 비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비용.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유지해서 가장으로 살아갈 때 가장은 투자로 보는 거죠. 투자. 자식을 기대 수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게 인생에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을 비용으로 보는 것과 자식을 투자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 교육 비용이라고 하죠. 교육 비용이라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애를 낳지 않고 싶죠. 교육 투자로 가는 거예요. 투자. 이렇게 되면 기대 수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애들 낳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로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 나라는 주인공이 나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잘 살 수 있는 사람. 나로 잘 못 살아. 잘 못 살아.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그럼 이 나가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그 희망을 어디에 거냐면 자식에 거는 거예요. 자식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 희망은 나는 비록 못 배웠고 나는 비록 못 배웠어.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잘 가르쳐서 자식을 잘 배우게 해서 잘 살게 하겠다. 이게 뭐죠? 이게 이런 개념이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타산, 마누타, 생산성 이렇게. 결국은 이제는 이 가장의 결정은 뭐예요? 투자로 보는 거예요, 투자로 보는 것이 이 부모 자식의 유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 부모 자식의 관계.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비용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용.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렇잖아요. 매우 민감하잖아요. 민감해. 그래서 이게 비용이니까 가장의 결정이 비용으로 결정해버리면, 삶의 비용으로 결정해버리면 아이를 안 낳죠. 아이를 낳지 않아. 시청자 여러분, 자, 조금 우리 재밌죠? 자, 자식이 비용과 자식이 투자로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대 수익을 기대 수익. 이 기대 수익은 다시 말하면 효예요. 효도를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대 수익은 뭐냐면 정의였죠. 또 기대 수익이 뭐냐면 재미, 인생의 재미. 그리고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 개념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투자예요. 자식 이꼴 투자. 그럼 자식 수죠. 자녀 수 1, 2 이렇게 해서 자녀 수가 많아. 그러면 효도 혹은 기대 수익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이게 어떤 가장의 기대 수익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왜?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효도도 높아지는 거죠. 재밌죠?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효도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길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식이 많은 가운데 효도가 하는 게 있어요. 이 가장이 여기까지 가. 이게 가장이 있지. 가장의 나이가 이제
가장은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 가장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재밌어. 자식이 많으면. 기대 수익이 높아. 재밌죠? 여기서 우리가 본질이 있는 거예요. 자, 자녀를 투자로 봤잖아, 투자. 자식을 투자로 봤어. 자식을 투자했으니까, 자식은, 투자받은 자식, 부모로 투자받은 자식은, 이 늙어가는 사람에 뭘 돌려주냐면, 정을 돌려주는 거죠. 효도. 확률적으로 이게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재미. 자식 키우는 재미.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 자식 농사. 이게 풍년 농사 되는 거예요, 풍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한 것과 비용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저는 63년생이고 61살이에요. 61살이니까. 저희 부모들은 이제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한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못 입고 못 먹고 하면서 자식에게 투자를 했어.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늙어가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늙어갑니다. 저도 늙었어요. 근데 저희 시대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제 뭐죠?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둘만 나와서 잘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죠. 이 둘. 딱 이 정도죠. 효도받을 확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뚝 떨어져,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거죠, 이거. 이 둘만 나와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웠어요. 그러게 되면 이거예요. 이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조상님들, 부모들은 그때 저희 형제는 5명인데요.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살아간 사람 8명 이런 게 있어요. 8명. 이 공간이 이렇게 커져요. 8명이면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이 공간. 이 늙어가는 사람이 재미와 행복의 결과의 공간이 바로 자식의 수와 비례하는 거죠. 여기까지 커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자연의 이치는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이게 자연의 이치.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둘만나 잘 키우라고 규정화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한 인간의, 이게 한 인간인가? 이 인간이 이 행복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족의 가장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가장. 뭐죠? 모르겠어.
가장이라. 가족의 대표. 왜 없어졌어요? 음양에 좋아하는, 부부 음양에 좋아하는 가장이 있어요. 20%, 80% 이꼴 100이에요. 무조건 가장 있는 100 나와. 근데 지금 우리는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은 50 플러스 50이에요. 둘 다 똑같아. 이꼴이 이꼴. 그러니까 가장이 없어요. 가장이 없어. 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없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참 무섭죠.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남녀 평등은 남자 50, 여자 50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 남녀 평등으로 산 사람은 자녀 학비 이것도 남자가 50 부담하고 여자가 50 부담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남녀 평등인 거는 가장이 없으니까 똑같이 어떤 가정의 어떤 가정의 그 재산 이런 형성도 그냥 그렇게 50대 50으로 하더라고요. 50대 50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자식을 낳는 이 문제에서 개인 감정으로 느끼고 경제적 개인 감정을 느끼고 살다 보니까 이 개인이 비용에 대한 감당이 있어요. 비용에 대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남녀 평등이란 이 결과 속에서는 자식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혼자만 살아. 이것이 불쌍하게도 지금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상에 주도하는 세력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 모든 사회에 공론화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난 이야기인데 가정의 순위에서 가장이 꼴찌잖아요. 응? 우리 이거 농담삼아 그렇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강아지 어쩌고저쩌고 가장은 꼴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이 꼴찌예요. 이거는 가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장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현상입니다. 어떠한 가정이든 회사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 이 리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좋은 시절 생각해야 돼요. 양의 조화에서 양이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 리더는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이 깨달은 사람의 영역은 인생의 삶을, 가족에 대한 삶을 투자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달은 리더는 자기의 모든 수익은 가족으로 또 합니다. 가족으로. 개인적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양은 음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양에 좋아해서. 음은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서 아이를 탄생하는데 정자가 주잖아요. 음은 받아.
그래서 음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장은 자연 현상으로 따라서 양에게 리더를 맡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 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존여비랄까요. 남존여비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잘못됐긴 했지만 남자의 교만이죠. 자, 이런들 어떠하 저런들 어떠하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부는 한 쌍이에요. 한 쌍. 자연이 한 쌍이란 말이에요. 한 쌍. 이거는 음양의 조화의 근거에서 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 그게 어디 있어요? 돈을 벌어서 가장은 100% 다 줘야 돼요. 음에게. 이게 가장이에요. 어디 함부로 남자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나눠가지고 자식을 키웁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의 경영을 해야 돼요. 가장이 경영을 해야 돼요. 매니지먼트.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영, 이것은 경영자는 투자를 결정합니다. 투자를 결정. 이 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 수요, 자식 수 증가, 이거 결정합니다. 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영자, 가장 이것은 양의 조화에서 나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이 듣도 먹지도 못한 그 남녀 평등론에서 그 비용으로 잡는 거죠. 이 비용. 남녀 평등은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는 투자로 잡는 거예요. 이 비용으로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 50%, 여자 50%씩 부담해서 비용을 치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녀 평등 쪽에서는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한 책임지는 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혼율 50% 이상을 치솟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불어서 이 비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부부가 함께 살 때 미래라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부부의 삶이 피폐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은 매우 슬프게도 남녀 평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거 여러분, 자, 부부는 여러분 부부는 남자, 여자 플러스로 살아가는 것이 팀입니다. 부부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살아가는 것은 남녀 평등입니다. 함께 뭐죠? 하나의 집 가를 만들어서 장에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투자를 이뤄. 왜냐하면 남자 여자 합쳐진 이 돈은, 자, 남자 돈 여자 돈 합쳐지면 그 양이 커집니다. 커져요.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투자 여력. 근데 남녀 평등이라고 해갖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게 되면 여전히 남자 여자 느끼는 것은 돈이 적었습니다. 돈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비용으로 느낍니다. 투자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양의 도화는 남자 플러스 여자 플러스에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 여자 합쳐서 무한 책임이 돼야만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비용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둘이 살면서 비용이기 때문에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이 살면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게 남녀 평등입니다. 평등. 그러나 음양의 조화는 음과 양이 조화로서 함께 플러스 돼가지고 이 파이가 커집니다. 이 커진 파이는 투자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음양의 조화로 투자로서 자식이 많이 낳게 되면 여기 많이 늙어서 공간이 넓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삶이 이 자식 농사를 통해서 늙으면 늙을수록 효도도 받고, 그러면서 기분 좋은 재미있게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정답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는 우리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 속에서 살고 있어. 속에 살고 있어. 우리의 인생이 비용 처리 사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비용이라는 것은 줄이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증대시키는 게 투자예요. 투자 감소나 단어를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확대란 개념을 씁니다. 비용은 축소란 개념을 써요. 비용은 축소가 정답이에요. 투자는 확대가 정답입니다.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인생을 비용으로 보게 되면 축소할 거예요. 인생을 투자로 보게 되면 확대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